나중에 열심히 해서 사. 야, 니는 어제 어버이날인데 그 꽃도 좀 사드렸어? 부모님한테? You didn't? 주말에 해드리기로 했어요. 그냥 니네가 꽃이지 태어난 게, 그지? 네. 민주는 받았죠? 저거 다운받으시면 PDF 열리긴 할 거예요. 이따가 문제 풀 때 거기 딱 풀어.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통 수학 첫 출발을 할 건데, 자, 여기서부터 정말 제대로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통 수학 1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한테 수학을 배우게 되면은 단원이 무엇인 정도는 그렇게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1단원이 뭐냐면 다항식, 2단원이 방정식과 부등식, 3단원이, 자, 이게 되게 재밌는데 이 경우의 수는요, 원래 여러분들 공통수학 2, 그러니까 여러분들 1학년 2학기에 있었던 내용인데 요게 이제 여러분들 개편이 되면서 1학기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행렬, 자, 요거는 이제 거의 10몇 년 동안 없었던 내용인데 이번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능은 얘가 안 나와. 아예 안 나오는데 그래도 넣어놔서 이제 내신에서는 얘가 잠깐 나올 거고 수능에서는 안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는 요것에 대해서, 근데 너희들 내신 때 보기는 봐야 되니까 가볍게 설명은 해주는데 수능은 안 나온다라는 거. 저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언제요? 저희 이제 수능 볼 때. 아니, 안 나와요. 행렬은 수능이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행렬은 수능이 안 나와요. 요건 안 나오면서 여기까지만 수능에 나오고 요거는 내신에서만 나오고 그냥 뭐 말 예정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요즘 컴퓨터 공학에서 이제 AI가 뜨잖아. 근데 이제 AI를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다루려면은 행렬을 좀 다룰 줄 알아야 되거든. 근데 한동안은 여기 빠졌다가 이제 컴퓨터 공학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교수님이 야, 행렬은 그래도 수능엔 안 나와도 되니까 애새끼들이 뭔지는 알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교육과정에 들어왔어요. 진짜 계산하는 방법만 조금 들어가니까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공통수학 1에서 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라면 나는 여기를 고르고 싶어요. 2단원. 2단원 여기 있는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함수, 방정식, 부등식, 연립 방정식, 연립 부등식 요 내용이 이제 여기 이제 매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항식을 배우게 될 거고 다항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게 몇 개가 있는데 아마 대부분 학생들은 나머지 정리를 어려워했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여러분의 다항식은요, 이제 계산, 산수 파트가 있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인수분해, 또 인수분해 거꾸로를 우리는 전개라고 하죠. 요런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나머지 정리,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수 정리, 요게 이제 크게 다항식에서 다루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 하고 나서 이제 여기 2단원을 깊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나랑 이제 떠나게 될 건데,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지 마시고 계속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PPT 보시면은 자, 용어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내가 여러분들이랑 대화하는 데 있어서 요 단어를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내가 한 1분 정도 줄 테니까 일단은 요걸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1분 정도 줄 테니까 PPT에 있는 단어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랑 똑같기는 한데 아마 볼 때는 요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대로 따라가니까. 자, 대충 한번 읽어보셨나? 이제 앞으로 내가 여러분들이랑 요런 단어를 계속 쓸 거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항이라는 말이 좀 중요한데, 항. 자, 세 번째 줄 한번 보실까요? 다항식에 포함된 각각의 단항식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이제 단항식이 뭔지를 보셔야 되겠죠. 자, 보세요. 단항식은 요게 이제 하나 단자야, 한자로. 얘는 만일 다자예요. 그래서 항이 한 개인 것을 우리는 단항식이라 얘기하고 항이 여러 개인 거를 다항식이라고 하는데, 그럼 항이 도대체 뭐야? 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항식은 숫자 또는 문자들의 곱셈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우리는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더하기 빼기가 아니네요. 네, 맞아요. 곱하기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쌤, 2x. 자, 2 곱하기 x가 되는 거죠. 얘는 항이 한 개인 단항식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만약에 2x 플러스 3이란 게 있어요. 그럼 얘는 항이 몇 개냐면 2개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의 정의 자체가 여기 보시면 숫자 또는 문자들의 곱셈으로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얘는
더하기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항을 두 개로 봐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은재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2xy. 얘는 그럼 항이 몇 개일까요? 한 개입니다. 그죠? 2 곱하기 x 곱하기 y니까 모두 곱하기로 이루어져서 얘는 항이 한 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다항식이에요. 단항식 또는 단항식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말은 뭐냐면 다항식은 항이 여러 개인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단항식도 다항식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x를 우리는 항이 한 개니까 단항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얘를 다항식이라 얘기해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수능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단항식, 다항식 이렇게 딱히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한 개든 두 개든 우리는 다항식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국룰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그래서 그 곱셈으로 이루어진 덩어리 하나하나를 우리는 항이라고 불러서 2x도 항이고 3도 항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2xy를 통째로 항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되니? 자, 그 다음에 개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개수는 뭐냐면 항에서 문자 부분을 제외한 숫자 부분을 우리는 개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민준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민준아 여기에 있는 2x 할 때 2x의 개수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숫자는 요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니? 자, 그 다음에 또 민준이가 더 대답해 보세요. 자, 여기 2xy의 개수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얘도 2. 이렇게 숫자 부분을 우리는 개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됐니? 자, 근데 문자가 하나도 없는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항이라는 게 있어요. 걔를 우리는 상수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x 플러스 3이라는 두 개의 항이 있을 때 요 플러스 3을 우리는 상수로만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얘를 상수항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명칭 같은 거는 나랑 통일해서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항의 차수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의 항에서 특정한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우리는 항의 차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다항식이 있다라 쳐볼게요. 다시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항의 차수를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얘는 몇 차식이죠? 얘는 2차식. 요거를 얘기하면 몇 차식이죠? 1차.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0차 혹은 상수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니? 자, 그래서 항의 차수는 여러분들이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 놈의 개수를 쳐다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요게 조금 트릭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쌤 그러면 얘는 그러면은 몇 차식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요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요 EXY를 XY에 대한 요런 말이 붙게 되면은 요 X랑 Y를 둘 다 주인공으로 봐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X도 하나 있고 Y도 하나가 있으니까 문자 입장에서는 X, Y 두 개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X, Y에 대한 몇 차식이냐라고 묻는다면 요 경우는 2차식이 돼요. 요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니? 근데 만약에 얘가 X, Y가 아니고 X에 대한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Y를 마치 숫자 손님처럼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얘는 X에 대한 물어보면 얘는 2차식이 아니고 1차식이 되는 겁니다. 알겠니? 아, 얘는 1차식이야. 근데 만약에 Y에 대한 으로 물어보게 되면 이번에는 거꾸로 Y를 주인공으로 보고 X를 손님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2도 손님, X도 손님이니까 주인공 Y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Y에 대한으로 물어보더라도 Y에 대한 1차식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겠니?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라 쳐봐. 자, 예를 들어서 3x제곱 y제곱 z의 3승이라는 게 있다라 쳐볼게요. 그럼 얘를 만약에 x, y, z에 대한 몇 차식이냐 물어보면은 민준아 얘는 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 몇 차식입니까? 3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x도 2개고 y도 2개고 z도 3개인 거니까 토탈 7개가 있죠. 그래서 얘는 x, y, z에 대한 7차식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항의 차수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변수에 대한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통 우리 수능에서는 x에 대한 차수만 물어보게 되겠죠. 이해됐죠?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용어니까 이거는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롱똥똥똥. 자, 지금 요런 이제 말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것 좀만 몇 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다항식이 이런 놈이 있어요. 4x의 큐빅 빼기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빼기 1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우한테, 자, x의 3차식의 개수는 뭐야? 라고 물어보면 몇이죠? 4. 이렇게 4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민주한테 물어볼게. 민주야, 요 다항식에서 여러분들 x의 개수는 얼마죠? 민주상?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항식에 대해서 차수를 물어보게 되면 요거는 x들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x가 몇 개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4x 3승은 x가 3개 있는 거니까 얘는 3차. 얘는 2차, 얘는 1이 숨어있게 되면서 1차라고 부르는 거고, 상수항 같은 경우는 x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게 되면 얘를 0차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0차식 혹은 상수항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다 설명했던 부분이고, 자,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할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자, 아까 내가 강조했던 파트가 요 파트인데, 자, 요거는 상식 파트로 좀 기억을 해두십시다. 지금 보시면 다항식이 얘는요, x뿐만 아니라 y로도 표현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x랑 y에 대한 놈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요 위에 있는 이 다항식이 x에 대해서 몇 차식이냐라고 묻는다라면 y는 손님 취급을 하는 거고 x는 주인공 취급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y는 수대처럼 보라는 얘기야. 그럼 민준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 얘는 x에 대해서는 몇 차식이죠? 제일 높은 게 몇 차식이에요? 4차식. 그죠? 여기서 4차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여기에서는 x에 대한 몇 차식이죠? 그 다음 거 여기는요? 그죠? 0이 없으니까. 자, 여기는 몇 차식이에요? 2차식, 여기는 1차식, 여기는 1차식.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은재한테 얘기해 볼게요. 은재야, 그럼 y에 대해서는 얘는 몇 차식일까요? y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몇 개야? 2개요? 아니요. 여기에 제일 큰 놈이 있습니다.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y에 대한 3차식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x를 손님으로 보고 y를 진짜로 보란 얘기죠.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콤마가 돼 있죠. 그럼 x랑 y를 모두 다 둘 다 주인공으로 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둘 다 주인공으로 보면은 누가 제일 차수가 높게 나타날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항이 있어요. 누가 제일 높죠? 7번까지 했을 때, 그쵸? 2번이죠. 3개랑 2개랑 합쳐지니까 몇 개가 되는 거야? 5개. 그래서 얘는 5차 다항식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무슨 놈에 대한 다항식이냐라는 표현에 따라서 주인공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요것도 밑에 것도 한번 봐볼게요. 똑같은 식이 있는데, 자,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보면은 2x 큐빅 y 스퀘어. 얘의 개수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은재야, x에 대한 다항식이면 y는 손님이에요, 주인공이요? 손님이죠. 그럼 얘의 개수는 뭐가 될까요? 2y. 그렇죠. 2y제곱. x를 제외한 2y제곱이 되는 겁니다. 됐죠? 또 똑같은 요 놈에 대해서 만약에 y에 대한 다항식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는 x를 손님으로 보라는 거죠. 그럼 은재가 또 얘기해 보자. 얘 그러면은 y에 대한 다항식이 되면 x에 대한 개수는 뭐죠? 아, 미안. y에 대한 개수는? 그렇죠. 2x 세제곱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민준이한테 똑같은 요 놈에 대해서 x랑 y 모두에 대한 다항식으로 보면 얘는 개수가 뭐죠? 2. 그렇죠. 얘는 2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지, 얘들아?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게 달라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니? 오케이. 잠깐만, 근데 이게 프린트가 여기서 잠깐만요. 이게 PPT가 펠펠대가 왜 이러노? 저도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아주 훌륭해요. 좋습니다.
됐죠? 자, 다음 거 갈게요. 자,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다항식을 정리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림차순이 있고 오름차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주인공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내가 아까 강조했듯이 X가 주인공이냐 Y가 주인공이냐 아니면 X, Y가 둘 다 주인공이냐 요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을 내가 가볍게 정의를 하자면은 내림차순은 가면 갈수록 차수가 낮아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쓰면 쓸수록 차수가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을 써주는 것을 내림차순. 요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순으로, 즉 오른쪽으로 쓰면 쓸수록 차수가 커지는 것을 우리는 오름차순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걸 써볼게요. 자, 여러분 요거는요. 내림차순이에요? 오름차순이에요? 내림차순입니다. 가면 갈수록 차수가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수능에서는요, 기본으로 항상 내림차순을 디폴트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의고사 같은 거나 수능을 봤을 때 오름차순 쓴 거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기본이 내림차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림차순으로 기본으로 해주셔야 되겠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거꾸로 오름차순으로 한다면 순서를 바꾸셔야 되겠죠. 요렇게 바꿔주시게 되면은 얘는 오름차순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어려운 걸 한번 도전해볼까요, 은재가? 자, 은재가 만약에 이걸 도전해봤어. 자, 2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y 빼기 5가 있어요. 자, 은재가 지금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요거를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표현해 볼 거야. 그러니까 x가 주인공이고 나머지가 손님이야. 됐지? 자, 그럼 은재가 먼저 얘기해 볼게요. 자, 주인공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얘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3x 한 개 주인공이 들어가 있죠. 여기도 x가 한 개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는 x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은재가 만약에 얘를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차수가 높은 거에서 차수가 낮은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은재 여기 앞에는 뭐가 와야 될까?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얘는요? 그렇죠. y 플러스 3을 해줘야지 무지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 놈의 두 개가 탄생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는요? 나머지 거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것도 이건 여러분들 뭐 이건 니들 꼴린다 해도 되지만 여기 x가 하나도 없는 부분도 기왕이면은 그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써주시는 게 조금 원칙이긴 합니다. 물론 요거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됐죠?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용어에 대해서 나랑 이제 통일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 주인공이 X냐 Y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항식에 이제 덧셈과 뺄셈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초등학교 때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오늘 배웠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덧셈과 뺄셈은 그냥 여러분들이 우선순위에 맞게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되고 동류항들끼리만 묶어서 계산한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예제 보시면은 두 개가 있는데 자, 요 첫 번째 예제는요. 얘는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3a 빼기 b니까 3에다가 여러분들이 a 자리에 요렇게 넣어주시고 여기 b 자리에 얘를 요렇게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은재야 이거 암산으로 한번 해봐. 이거 얼마야? 암산 되니? 해봐. 얼마야? 10. 12x의 제곱. 진짜? 10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x. 지금 은재가 하고 있는 게 동류항으로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암산으로. 그 다음에 얼마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 2번을 좀 뭐지 멍청한 친구들은 요거를 여기다가 다 일일이 하나씩 대입해가지고 푸는 애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답은 나오긴 하지만 그건 좀 바보 같은 짓입니다. 미리 얘를 계산하고 나서 하셔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현우가 한번 얘기해볼까? 얘 간단히 하면 얼마예요? 요거 박스를 간단히 하면은? 마이너스? 얼마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얼마? 2a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플러스 그쵸. 요렇게 우리가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요걸 풀어도 되는데 또 머리를 좀 더 쓰면 편하겠지.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마이너스 2를 빼주시고 나라면은 요렇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왼쪽과 오른쪽을 빼주신 다음에 마이너스 2를 곱하시면 되겠죠. 나라면은 요렇게 계산할 것 같아. 됐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요것도 초등학교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게 고1 때 초등학교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덧셈과 곱셈은 되게 괜찮은 룰이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덧셈은요 교환법칙이 성립을 해요. 우리가 빼기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덧셈과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교환법칙은 뭐냐면 어떤 두 개의 숫자 문자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요 두 개의 순서를 바꾸더라도 결과가 같을 때 우리는 얘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 정확하게 설명할 줄 아는 게 중요해서 내가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충 배운 애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잘 모르거든. 구분을 잘 못해. 정확하게 야 결합법칙이 뭐야 하면은 설명 못해요. 민조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너 결합법칙 어떻게 배웠어요? 어디서 결합법칙? 이게 나중에 고2 때도 중요해. 결합법칙 뭘까? 좀 어렵다. 한 끼리 결합하는 거. 어떻게? 한 끼리 결합하는 거? 아니. 법칙이잖아. 뭔가 룰이 있다라는 얘기거든. 무슨 룰이 결합법칙이라고 하죠? 은재 혹시 결합법칙 어떻게 외우셨나요? 결합법칙. 이게 어려워. 결합법칙 그냥 적어. 순서 상관없이 이거죠. 근데 순서 상관없는 거면 교환법칙도 순서 상관없잖아. 그렇잖아. 이거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어떤 거요? 괄호가 상관이 없다. 아, 있어요. 맞잖아요. 괄호는 일반적으로 뭘 먼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소괄호가 중요한 거고. 결합법칙이 뭐지? 자, 이거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자,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동영상 개념강의 첫 번째 찍어야 될 게 이 파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설명 못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자, 그게 뭐냐면, 연산자와,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피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이게 두 가지 개념이 있거든. 연산자, 피연산자. 피는요, 여러분들, 연산자는 연산을 하는 그런 액션을 하는 뭔가 기호라는 뜻이고, 피연산자는 약간 맞았다라는 뜻이야. 맞을 피자거든. 그 연산을 맞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은 이 더하기를 우리는 연산자라고 하는 거고, 연산이 되는 그 피해를 보는 2와 3을 우리는 피연산자라고 해요. 자, 일단 요 명칭은 이해되십니까? 이건 종종 나올 수가 있어요. 명칭은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교환법칙은 뭐냐라고 묻는다라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피연산자 사이에 연산자, 그 사이에 피연산자가 이렇게 있는 거야. 피연피. 그래서 연산자가 더하기가 될 수도 있고 곱하기가 될 수도 있고 나누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운 여러 가지 연산이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초등학교 때 배우는 기본 연산 4개는 사칙 연산이라고 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만 성립한다라고 배웠죠. 아, 미안, 병신. 플러스랑 곱하기. 곱하기만. 자, 교환법칙은 뭐냐면 피연산자 2개의 순서를 바꾸더라도 결과가 똑같을 때 우리는 얘를 교환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다시 연산자를 가운데라 두고 피연산자 1과 피연산자 2가 이렇게 있을 때 요 놈의 결과가 뭐랑 같으면은 피연산자끼리의 순서를 바꾸더라도 결과가 같을 때 우리는 교환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게 교환법칙의 정의예요. 정의. 이거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피연산자 사이에 연산자가 이렇게 있는데 피연산자 2개끼리 서로 바뀌더라도 그 결과가 같을 때 우리는 교환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만해? 이건 암기죠? 자, 그럼 결합법칙은 뭐냐? 자, 잘 보세요. 결합법칙을 얘기하려면요. 반드시 똑같은 연산자가 2번이 나와야 돼요. 다시 반드시 똑같은 연산자가 2번이 나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감성이 돼야 돼요.
자, 보세요. P연산자 1번, P연산자 2번, P연산자 3번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사이에 반드시 똑같은 연산자가 들어가줘야 돼. 즉, 더하기 빼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더하기 더하기나 곱하기 곱하기나 빼기 빼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연산자가 똑같은 놈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이해됐니?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똑같이 그대로 써. 여기도 P연산자 1, P연산자 2, P연산자 3 쓰시고 똑같은 연산자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4개의 연산자는 모두 다 동일한 거예요. 요것도 동일하고 요것도 동일하고 요것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요 조건이 반드시 만족해야 돼. P연산자를 순서대로 쫙 쓰고, 그죠? 연산자마저도 똑같이 써야 돼. 즉 위아래는 컨트롤 C, 컨트롤 V가 완벽하게 100%가 돼야 되는 상황이야. 그 상태에서 묶는 순서가 달라지더라도 결과가 같을 때 우리는 결합법칙이라고 합니다. 이해됐니? 자, 그럼 묶는 순서가 달라도 괜찮을 때 내가 만약에 얘를 요렇게 묶었어. 이해됐니? 내가 만약에 얘를 요렇게 묶었어. 그랬을 때 상관없이 결과가 두 개가 같으면은 우리는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얘는 정의라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연산을 당하는 것을 P연산자, 한마디로 숫자랑 문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산을 행하는 그 행위를 하는 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도 우리는 연산자라고 하는데, 교환법칙은 P연산자끼리 두 개를 바꾸더라도 결과가 같을 때 우리는 교환법칙이라 하고, 결합법칙은 P연산자와 연산자를 하나도 빠짐없이 컨트롤 C, 컨트롤 V를 제대로 했을 때 순수하게 묶는 순서만 다르더라도 결과가 같은 것을 우리는 결합법칙이라고 한다. 요거는 상식으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서도 계속 나온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거 던져주고 다음 중에서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함수는? 하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이런 거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오케이. 자,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교환법칙이랑 결합법칙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무엇인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무엇인지. 그냥 대충 감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용어를 써가면서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오늘 첫 번째 개념 가르치기 영상입니다. 이거 1분이면 될 거예요. 제대로만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정리. 언제 이해 안 되는 거 있노? 없어요? 응, 다행이다. 좋아요. 좀만 힘내.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큰 산이 하나 남았어요. 지수법칙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게 좀 많이 중요해. 왜냐면은 이게 그 니네 위에 선배들 있잖아. 1년 선배. 거기 이제 너네들은 대수라고 하는데 이제 선배들은 수학 원이라고 하거든. 거기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인데 요걸 외우니까 힘든 거야. 이제 우리 은재도 일어났구나. 아주 바람직. 좋아. 씨발 내 수업 졸리구나.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꽤 쉬워서 그래. 패드 든 새끼들 다 조는 거지, 그지? 그래, 농담이야. 자, 이거 봅시다. 민주야, 그래서 너네 어머니 안 사주신 걸 수도 있어. 농담이야. 자, 이제 여러분이 두 번째로 개념 강의를 찍어야 될 게 여기 파트인데, 자, 이거 결과만 외운 친구들 정말 많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다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요거 오늘 여러분 숙제가 뭐냐면요. 1번부터 5번까지 요 성질에 대해서 얘가 왜 반드시 성립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요거는 많이 중요해. 이거 고2 때도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또 병신같이 외우지 말고. 자, 이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차근차근. 자, 지수법칙에서 일단 기본이 뭐냐면 일단 조건부터 보셔야 돼요. 자, 모든 수학에서 조건이 중요하거든. 자, 우리가 A를요, 미치라 하고 MN을 지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보시면은 MN이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다루는 지수법칙이라는 거는 지수가 모두 자연수일 때 다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아마 구경을 못했을 거라고. 2의 마이너스 1승이라던가 2의 2분의 1승이라던가 이런 거 구분을 못했을 거야. 구경 못했죠, 이런 거. 이런 거는 아직 여러분들은 구경을 못했을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오는 지수입니다. 중학교 혹은 고1까지는 자연수만 다룬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수법칙은 기본적으로 고1까지는 자연수에서만 성립합니다 라고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왜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이 A의 M 플러스 N이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은재야, 얘는 의미가 뭐예요? A를 몇 번 곱한 거예요?
n번 곱했죠.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a를요, 이렇게 똑같은 a를 여러 번 곱한 거야. 이렇게. 근데 그 a가 첫 번째 주머니에 몇 개가 있는 거냐면 m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a를 n번 거듭 제곱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은재가 또 얘기해봐. 두 번째 주머니 얘는요, a가 몇 개 있는 거죠? n개가 있어요. 졸라 잘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은재야, 더하기랑 곱하기는요,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배웠죠?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배웠죠. 그러면은 얘네들 순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토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가 몇 개가 있죠? 여기가 m개 있고 여기가 n개 있으니까 총 a는 몇 개가 있는 걸까? 그렇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a가 통 m 플러스 n개가 있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쌤, 2의 제곱 곱하기 2의 3승은요 2가 5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수학의 증명은요 항상 문자로 할 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증명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실력이 안 늘어. 항상 있는 고지고대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도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이것도 은재가 한번 더 해볼게요. 자, A의 M승에 N승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외웠거든. 아, 이거 곱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왜 곱하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은재가 일단 요 첫 번째 요 주머니부터 생각해 볼게. 이 주머니는요, A가 몇 개 있는 거죠? A가 이렇게 있는 게, 첫 번째 주머니를 내가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얘가 A가 몇 개 있는 거예요? M개죠. N개가 아니고. M개가 있는 거죠. 요거 이해되십니까? A의 M승은 A가 M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가 얘기한 이 덩어리가 또 N이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요 큰 덩어리가 몇 개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N개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이 덩어리가 복사 붙여넣기 요렇게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야. 그게 주머니가 몇 개 있는 거냐면 토탈 처음 거 여기서부터 카운트를 쭉 했을 때 주머니가 N개만큼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은재야, 여기 전체는 A가 몇 개가 있을까요? 한 주머니당 M개인데 주머니가 N개씩 있어. 그럼 몇 개 있죠? 그렇죠. M 곱하기 N개만큼 있죠. 그래서 얘가 A의 MN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안 어렵죠? 할만하죠? 자, 1번, 2번 여러분들 한 1분 정도 줄 테니까 요거 정리. 안 어렵죠? 요렇게 설명할 줄 아셔야 됩니다. 사실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쉬워. 이제 5번을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여기까지는 쉬워야 돼요. 외우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서 설명하는 걸 나한테 영상 찍어서 내셔야 돼요. 결국에는 A가 몇 개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A가 몇 개 있니? 그거를 보시는 거다. 여기가 스타트이기 때문에 이해 안 되시는 것을 바로바로 물어봐야 돼요. 은재 괜찮냐? 괜찮아? 그래. 민중이도 괜찮고? 이렇게? 좋습니다. 아, 민주야, 너 혹시 걔 아니야? 그 광명고에 너랑 옛날 중학교 때 같은 애 있었던 것 같은데. 통통하게 생긴 남자 귀여운 애. 아, 이름 뭐지? 안경 쓰고. 아, 내가 생긴. 지호. 지호가 성이 뭐예요? 성 임. 임지호요? 알아? 너랑 중학교 같은 반이었어? 네. 그랬구나. 지호였구나. 같은 반이었구나. 한국어에 내가 이제 있다니까, 쌤, 지호 알아요? 너 뭐지? 민조 알아요? 그러니까, 민조 알지? 그러니까, 민조도 저랑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다. 그랬더라고. 걔가 수학을 진짜 어려워했거든, 지호가. 진짜 너무너무 어려워했어가지고, 원래 옆반의 선생님이 가르쳤었는데, 걔가 이제 내 반으로 넘어와가지고 한 6개월 배웠어. 그래서 이번에 수학 어려워하긴 했는데, 지 인생 최고 점수 받긴 했어, 그래도. 너무 수학을 어려워했어, 진짜. 걔는, 수학에도 약간 뭐라 하지? 트라우마가 있을 정도로. 애는 착해. 왜 차쟁이더만 차가 엄청 좋아하고. 맞아. 멋있는 놈이야. 그래도 이번에 그래도 공부한 거 중에서 제일 잘 나와가지고, 그래도. 걔가 문제 하나도 안 풀고 계속 개념 공부만 했거든, 걔는. 아직은 고득점까지는 아니긴 한데.
학교 수업을 이해를 하더라. 그래서 민조도 잘하고 있다 그랬지. 자, 혹시 여기 질문 없죠? 자, 다음 거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3번. 자, 3번은 조금 설명하는 게 포인트가 이런 거가 있어요. 자, A, B라는 요 통째 덩어리의 n승이 결과는 요렇게 분배되는 느낌으로 요렇게 된다. 요게 이제 3번의 내용이거든. 이것도 외우지 말고. 자, 이거는 그러면 한번 현우가 얘기해볼까요? 현우짱. 네. 요 A, B라는 조만한 덩어리가 몇 개 있는 거죠? N개 있습니다. n개가 있죠. 요런 똑같은 덩어리가 몇 개가 있는 거냐면 총 n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사이에 어떤 기호가 숨어 있죠? 곱하기가 있죠. 얘는 결국엔 A 곱하기 B, A 곱하기 B, A 곱하기 B 이런 식으로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곱하기로 되어 있죠. 곱하기는 무슨 법칙이 성립하죠? 네 글자? 결합. 얘는 결합으로 봐야 될까요? 잘 생각해봐. 결합이 아니라 교환. 얘는 교환으로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순서를 바꾸더라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A도 N개가 있고 B도 N개가 있는데 곱하기는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너네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A끼리 따로 모으고 B끼리 따로 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여기는 A만 싸그리 다 모으고 여기는 B만 싸그리 다 모으는 거야. 그러면 A가 N개가 있고 B도 N개가 있으니까 오른쪽도 똑같이 이런 결과가 되겠죠. 이거 이해돼요? 여기도 A가 N개, 위치는 달랐지만 여기도 B가 N개가 있었으니까 한쪽으로 다 몰아주는 거예요. A를 다 왼쪽으로 몰아주고 B를 싹 다 오른쪽으로 몰아주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A의 N승, 얘가 B의 N승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니? 근데 요 덩어리 사이에도 자, 은재야 여기 뭐가 숨어있니? 여기 사이에? 곱하기가 숨어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걸 이렇게 쓰는데 곱하기는 기호를 생략해도 된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얘를 없애고 요렇게 표현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이해 안 된 사람 없습니까? 자, 1분 줄 테니까 요것도 정리.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얘를 요쪽으로 넘어갈 때 교환 법칙이라는 말을 언급을 해 주셔야지 넘어갈 수가 있겠죠?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라는 걸 이용해서 얘를 설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만해? 좋아요. 좀만 참아.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심오해지고 재밌어질 거예요. 내 목표가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때 여기 있는 애들은 4명은 다 100점이 나오는 게 목표야. 알겠죠? 할 수 있어. 아니 나 그러면 또 왜냐면 학교쌤이 어렵게 내면 100점 안 나올 수도 있잖아. 니네들 전교 1, 2, 3, 4등을 했으면 좋겠다. 야 3등 누구냐? 어떤 새끼야? 3등이 너요? 그래? 수학? 4등 어떤 놈이야? 은재야? 어딨어? 후이즈 4등. 4등 모르나? 니들끼리만 정보가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나머지는 모르는 거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은재가 4등은 아니란 얘기네. 그쵸? 괜찮아. 잘했어. 탑10은 들었어? 그럼 너가 4등까지 가면 되겠네. 그제? 자, 가자. 자, 볼게요. 4번. 자, 요거 한번 봐볼 건데. 니네들 학교 수업 열심히 들어야 돼. 알겠지? 자, 얘는요. 아까는 A, B라는 덩어리가 N개가 있는 거였고 얘는 B분의 A라는 덩어리가 N개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기반으로 한번 내가 4번을 설명해 볼게요. 4번. B분의 A가 N개가 있을 때는 얘가 감성이 얘도 요렇게 분배되는 느낌으로 요렇게 되기는 하는데 얘가 왜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B분의 A가 N개가 있어요. 선생님 B분의 A라는 덩어리가 이런 덩어리가 졸라 많아요. N개만큼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은재 삼아 요렇게 분모 분자가 이렇게 있을 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분모는?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이거? 분모는 분모끼리 계산하는 거 기억나요? 분자를 분자끼리 계산하고 그럼 분모는 B가 몇 개 있어요? 은재짱? N개. 그러니까 여기가 B가 N승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됐니? A는 몇 개 있죠? 분자가? N개. 잘했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4번은 겁나 쉽다.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네. 좋아. 초등학교 수학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5번. 얘가 좀 중요하다. 자, 이제 나누기가 나왔어요. 선생님,
1번은 곱하기였습니다. 여기는 곱하기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얘는 나누기예요. 아, 나누기 오늘 배웠다. 자, 우리 사전에는 나누기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럼 뭐로 바꿔야 돼? 곱하기로. 곱하기로 바꾸면 무슨 수? 역수. 야, 역수의 개념이 지금 뭐였어? 그 정의가. 곱했을 때 뭐가 나온 수? 1이 나온 수. 하, 졸라 잘했어.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여러분 역수로 바꿔주는 거니까 얘는요.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분의 1로 요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 원리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요거를 은재야 이렇게 되는 것도 이해됐으면 좋겠는데 요거 이해되니?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얘가 요렇게 된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니? 자, 그러면은 요거는요 케이스별로 3가지가 탄생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밑에 위에 모두 다 A가 있는데 둘 중에 즉 위에가 A가 더 많냐 아래가 더 A가 많냐 아니면 두 개의 개수가 똑같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쉬운 것부터 가볼게. 은재가 쉬운 거 한번 해봐. 만약에 은재야 M과 N이 같대.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위에랑 아래가 A의 개수가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뭐가 될까? 약분 되겠죠. 자, 약분되면은 다 약분이 되겠네. 왜냐면 A가 M개고 얘도 똑같이 A가 같은 개수가 있어. 모두가 약분되겠죠. 자, 모두가 약분되면은 0이에요? 1이에요? 0 아니에요? 안 속네요. 1입니다. 잘했어요. 그래서 얘는 1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약분이 되니까. 오, 은재 안 속네. 아주 좋습니다. 은재 한 번 더 마무리 줘봐. 자, 그럼 거꾸로 이번에는 만약에 개수가 위에가 더 많다라 쳐볼게요. 즉 M의 개수가 N보다 많아.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잘 생각해봐. 그렇죠. 분모는 싸그리 다 약분이 되고 분자만 A가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좀 많았었는데 밑에 있는 A가 일부가 약분이 되니까 A가 좀 줄다가 결국에는 분자만 남게 되겠죠. A가 몇 개 남을까요? 얘와 얘의 몇 개만큼 남을까? 그렇죠. 차이만큼 남겠죠. 차이는 이렇게 되겠죠. M 빼기 N개만큼. 너무 잘했어. 요거야, 요거. 분자가 M과 N의 차이만큼 남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가 밑에가 2개가 있고 위에가 5개가 있으면 다 약분되고 5 빼기 2에서 3개만큼 남을 거 아니냐?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그러면은 민준이가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요거는? 요거 좀 어렵다. 자, 이번에는 분모가 더 많아요. 이번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분모가 더 많아요. 분모가 더 A가 많고 분자가 더 적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지? 분자가 1이네요. 너무 잘했어요. 분자가 1이죠. 다 약분되니까. 여기 A는 이제 몇 개 남았을까? 생각해봐. 아래가 더 많으니까. 너무 잘했어요. 이거 이해한 거 맞니? 네. 우리 민준이 요거 본 거 아니죠? 가려서 안 보였어요.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자, 요거 설명하는 게 숙제예요. 그래서 5번 설명하는 게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을 요렇게 표현하는 과정 가볍게 설명해 준 상태에서 분모가 더 많니 분자가 더 많니를 구분을 해서 혹은 같니까지 생각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요거를 설명하는 기본 키포인트는 약분이에요. 약분이 어디가 다 돼버려서 다 약분해서 1이 되느냐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죠. 괜찮니? 요 원리를 이해해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이니 혹은 인수분해 할 때 이게 암산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면서. 알겠죠? 요거. 좋습니다. 3초 뒤에 다음 거 넘어갈게요. 졸라 잘했어, 얘들아. 좋습니다. 너네 이거 다 원리 설명해 줬었어요? 처음에 배웠을 때 요거는? 그냥 이거는 외우기 시켰나? 요거는 외우기 시켰나? 중학교 거라서 그럴 수도 있어. 내가 이번에 이제 주무관님한테 이제 약간 뭐 공약을 걸었거든. 대선 공약 느낌처럼. 니네들 다음 학기 기말고사는, 그러니까 다음 학기 2학기 기말고사는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수능반 애들 있잖아요. 수능반 애들 전부 다
상위 10% 안에 드는 것을 내가 공약을 걸었어. 너네들뿐만 아니라. 상위 10%면은 상위 20%. 왜냐면은 니네 수가 10%가 넘어. 말이 안 돼. 왜냐면 전교생 80명인데 9명은 10% 이미 넘잖아. 그지? 그래서 20%로 했는데 20%. 그러니까 사실상 모두 다 한 손가락 안에서 이제 10번, 그 뭐지? 거의 10등 안에 드는 거죠. 그죠? 성환이도 10등 안에 들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보자. 성환이도 가능해. 오늘 성환이가 좀 눈빛이 살아있더라. 자,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이해하신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전개하는 과정을 이해를 하시는 건데, 이 전개하는 과정이 모두 다 중학교 때 배웠던, 지금 배웠던 곱셈, 지수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들 이거 하는 방법이 그냥 직관적으로 다들 했겠지만, 여기 안에 뭐가 숨어 있는 거냐면, 지수 법칙이 다 숨어 있었던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했겠지만 처음에 여러분들 요렇게 무지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x의 제곱 곱하기 x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1이 숨어 있는 거 맞아요? 그럼 밑이 같으면 두 개를 어떻게 한다 배웠지? 지수를 더한다라고 배웠죠? 그렇게 되면서 2x의 3승 요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무의식적으로 전개했던 그 과정이 사실은 지수 법칙이 녹아 있었다라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하시게 되면은 뭐가 탄생해요? 3x 제곱이 탄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요것과 요것의 무지개는 요 친구와 이 친구가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죠? 두 번째 무지개는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요 친구와 요렇게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2에 x가 두 개가 있는 거니까 x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다음 무지개 이렇게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3x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다 보면은 총 무지개가 6개가 생기겠죠. 여기도 이렇게 하시게 되면 2x 그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생기게 될 겁니다. 요 6개의 무지개를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더해 주시게 되면은 최종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지개를 만들어서 이 항을 만드는 원리가 얘가 지수 법칙이었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별거 아니지만. 이해됐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말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뭔지 알려줬으니까. 근데 단순하게 아까는 연산자가 더하기였고, 이번에 연산자는 뭐죠? 연산자는 연산을 하게끔 하는 그 행위를 하는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의 연산자는 곱하기가 되는 겁니다. 더하기가 아니고. 그래서 기본적인 결합 법칙과 교환 법칙 똑같은 거 보여요? 얘 보세요. 얘는 a 곱하기 b, 그리고 교환 법칙 성립하려면 b 곱하기 a가 돼야 되죠. p 연산자 두 개의 순서만 바뀌었을 때 같은 것을 우리는 교환 법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뭔지 아는 게 중요한 거야. 니들 어차피 덧셈이랑 곱하기 교환 법칙 성립하는 거 알잖아. 그건 알라고. 우린 지금 상식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은 뭐였죠? 일단 P연산자를 하나도 빠짐없이 똑바로 제대로 쓰는 거예요. P연산자 써볼게요. A, B, C. 여기도 A, B, C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연산자마저도 똑같은 거를 그대로 복붙. 그대로 똑같은 걸 4개를 복붙하는 거예요. 됐죠? 이 상태에서 묶는 순서만 다른 게 결합 법칙이에요. 묶는 순서가 달라도 결과가 같아요. 요게 바로 결합 법칙인 겁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 교환 법칙도 성립하고 결합 법칙도 성립합니다. 라고 요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분매 법칙이야, 여러분들 이거. 요렇게 되는 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요거. 그래서 1번과 2번 요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했지? 넘어갈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이제 요 내용인데. 자, 지금 여러분들 나는 50분 정도 했는데 이따가 쉬는 시간 잠깐 갖고 뭘 할 거냐면요. 여러분 이 곱셈 공식 열심히 외웠을 거예요. 자, 근데 이 곱셈 공식을 잘 들어. 요거를 내가 이제 여러분들 좀 약간 뭐라 하지? 그걸 바꿔야 되거든. 마인드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문과 전형이 있지. 예를 들어서 문과 애들 이런단 말이야. 선생님, 수포자들 대갈박을 내가 보여줄게요. 에어플레인 하면은 우리말로 이게 뭐죠? 비행기. 약간 단어 외우듯이 이걸 접근하시게 되면은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얘다. 얘는 얘다. 이거를 그냥 그 모양으로 기억하시게 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곱셈 공식은요.
절대 이런 식으로 외우면 안 돼요. 에어플레인 이퀄 비행기 이런 식으로 결과만 외우시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우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모양으로 기억해가지고 어딨냐? 요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그럼 애들 이제 수학 못하는 애들은 영어 단어 외우듯이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 B 제곱 더하기 B 3승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리듬에 맞춰서 외우는 이딴 식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요거를 이제 내가 연습을 시킬 거냐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A3 용지를 여러 개 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까지 안 해봤을 건데 요거를 한 땀 한 땀 전개를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땀 한 땀 전개를 할 거라고요. 그럼요. 한 땀 한 땀 전개를 할 거예요. 근데 전개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처음에 얘 친구 지호라고 있는데 걔가 이랬어. 걔가 약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거 5번이나 전개를 해야 돼요? 내가 걔를 이 전개를 학원 올 때 3번씩 전개시키는 거를 몇 달 동안 시켰냐면요. 한 달 넘게 시켰어요. 그러면은 걔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제 이 정도 수준이 돼. 전개를 안 하더라도 머릿속으로 무지개를 그리는 거야.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돼요. 그렇게 빨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저쪽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조 빠지게 계산 연습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뭐 빠지게 연습해야 될 게 바로 요 파트예요. 전개를요, 진짜 차근차근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생각하면서 동료한끼리 묻고 하는 그 과정하게 보면은 얘네가 생각보다 아름답게 묶이거든? 그거를 느끼잖아요? 인수분해도 저절로 돼요. 그리고 곱셈 공식의 활용도 저절로 돼요. 예를 들어서 너네들 이런 거 따로 외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A 3승 더하기 B의 3승은 애새끼들 이렇게 외운다고. 요거에서 요거 곱과 합을 뭐 이지랄해서 한다 이렇게 외우게 되거든. 근데 이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왼쪽 파트만 제대로 하시면요, 내가 이따가 보여줄 여기 곱셈 공식의 변형 파트도 외울 필요가 1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나를 믿고, 내가 오늘 여러분들 저쪽에 있는 애들은 다른 거를 고생하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오늘은 요거를 좀 고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수법칙 배웠죠? 그걸 토대로 한 땀 한 땀 생각하면서 전개하면서 예쁘게 모으는 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하고 나서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를 내가 오늘 2바퀴를 시킬 겁니다. 시킬 거고, 니네들이 요게 조금 더 약간 느려. 이게 진짜 외워서 빨라지는 게 아니고 머릿속으로 진짜 컴퓨터처럼 이렇게 막 무지개가 그려지면서 막 빨라져야 되거든. 그렇게 되려면은 그래도 한 하루에 한 2번 정도 연습해가지고 니들이 한 2주 정도 연습하면은 이게 내가 말하는 게 뭔지 알 거예요. 아, 도일이 저 새끼가 말한 게 그런 거였구나. 그걸 느끼게 여러분들이 연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쉬는 시간 15분 가졌다가 나 저거 한번 트레이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틀렸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뭘 했냐면 앞에서 여러분들이 요거 열심히 전개했었죠. 그죠? 요걸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개해서 요게 나오는 과정을 한 땀 한 땀 노가다 하면서 인수분해 묶어주면서 천천히 정리했던 게 요런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뭐냐면 요거 예제는 나중에 풀게요. 이제 곱셈 공식에 이제 변형을 들어갈 건데, 자, 요것도 이제 연습을 할 겁니다. 요것도 여러분 연습할 건데, 오늘 그래서 요거 2개만 잘 연습해도 잘한 거야. 자, 요 연습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에어플레인 비행기 이딴 식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한 바퀴에서 2바퀴 이렇게 조금 천천히 생각하면서 해봤으면은 요걸 보고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자, 잘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박스가 있다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박스. 여기도 이렇게 박스가 있다 생각해. 여기도 박스, 여기도 박스, 여기도 박스, 여기도 박스. 그죠? 그리고 여기도 박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박스. 지금 내가 박스 친 거가 뭐가 되는 것인가 라는 거를 여러분 좀 집중을 해봐야 되거든. 이 박스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왼쪽식과 오른쪽식의 차이를 의미하게 돼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느끼면서 전개를 하라는 거야. 그냥 막 하라는 게 아니고.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랑 A 플러스 B의 제곱은요, 같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얼마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자,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냐면, 너네들이 이걸 열심히 연습해서 얘가 앞에서 배웠던 요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를 이해하면서 전개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민준이가 얘기해 볼까요? 얘와 얘의 차이는 얼마만큼 나죠?
그렇죠. 요 EAB만큼 차이가 나죠. 얘가 없어져야 되니까 이 네모 박스에 요렇게 EAB가 필요한 거 맞습니까? 요런 거를 느끼시면서 이 네모에 들어갈 게 무엇일지를 상상하면서 전개를 하셔야 돼요. 그냥 막 전개하는 게 아니고. 은재야, 이해되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요거 정도만 한번 같이 한번 봐볼까요? 세 개짜리 니네가 한번 해봐. A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네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은재가 만약에 요게 없다라 생각해봐. 그럼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같아야 달라요? 다 같나요, 진짜? 저거 전개했을 때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얘는요, 전개하시면 A제곱 빼기 2AB 플러스 B제곱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오른쪽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이렇게 나오겠지, 은재야.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분명히 달라요. A제곱 B제곱이랑 A제곱 B제곱은 같지만 여기 2AB랑 마이너스 2AB는 다르죠? 얼마만큼 차이가 나죠? 4AB만큼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여기 쪽에다가 4AB를 빼줘야지 마이너스 2AB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거를 요 네모 박스 있죠. 여러분들 저거를 깜지 종이에다가 요거 쓰고 네모를 한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을 전개했을 때 네모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를 채우는 느낌으로 적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 6번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좀 재밌는 게 뭐냐면 5번은 조금 감성이 달라. 나머지들은 다 뭔가 박스가 되면서 차이를 물어보고 있는데 요 5번은 조금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5번만 나랑 같이 한번 해보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5번을 봐볼게요. 자, 5번 잠깐 봐봐. 자, 5번에서 자, 위에랑 아래는 큰 차이가 없어요. 부호만 차이가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맨 밑에 거 요거 한번 봐볼게요. 위에랑 똑같으니까. 자, 지금 보시면은 제곱 A, B, B, C, C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 중에서 요런 형태를 만들려면은 필요한 게 A 플러스 B의 제곱이 이렇게 필요해요. 왜냐면 얘를 전개했을 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A제곱, B제곱, AB 우리가 필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원리로 나머지 B 플러스 C의 제곱이랑 C 플러스 A의 제곱도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보세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야. B제곱 플러스 2BC 플러스 C제곱. 얘는 C제곱 플러스 2AC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자, 이걸 다 더하게 되면, 잘 보세요. 내가 이걸 다 더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게 몇 개씩 있죠? 잘 봐봐. A제곱도 2개, B제곱도 2개, C제곱도 2개, A, B, B, C, C도 2개씩 있죠? 내가 원하는 게 싸그리다 요거에 대해서 2개씩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 더해준 상태에서 절반으로 나눠줘야지 얘가 되겠죠? 요런 감성을 느끼면서 5번의 위에 것과 아래 것도 같이 시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좀 느낌이 달라.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이렇게 박스를 채우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차이를 집중하면서 전개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5번은 조금 내가 필요한 거를 기준으로 몇 개씩 있냐를 느끼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질문 있니? 요렇게.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요 옮겨 적고 내가 여기 동그라미 박스 친 부분을 여러분들 실제로 박스라고 해놓고 저게 얼마가 될지를 상상하시면서 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실력이 많이 들어. 자, 지금부터 시작.